내가 나이 35살 때까지 내가 하기 싫은 거 피해 다니고 그때 그날 하루 즐거운 거, 일주일 즐거운 것만 하면 살았어. 근데 그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32살 예비 신부입니다. 네, 저는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1억 3천 정도 모았고요. 주택 청약은 10만원씩 저축해 지금 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 쪽 직장이 있는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다니던 직장은 미리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남편 회사에서 얻어준 오피스텔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고요. 2년째 오피스텔 월세로 있고 대전에 자리 잡으면 월세 보조는 없어진다고 해요. 남편이 모아둔 1억 그리고 제가 모아둔 1억 3천 그리고 시댁 도움까지 받으면 총 4억 정도 되고요. 남편의 소득은 세후 월 350만원 정도이고 둘 다 대출은 없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에 너무 염증을 느껴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진 않아서 주식 쪽에 관심을 두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주식을 하며 소소하게 용돈만 벌고 있는 정도입니다. 남편을 포함한 주변 친구들, 가족들의 걱정과 취업 성화에 마지못해 취업 원서를 쓰고 있긴 합니다. 사실 눈을 낮추면 취업할 곳은 어디든 있다는 걸 알지만 주위 사람들의 안부나 걱정에 그냥 또 무의미한 시간만 보내며 반복적인 일상을 보낸 지 6개월이 되어갑니다. 이러다 정말 시간 낭비만 할 것 같아 월부에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 잡고 다시 직장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모아둔 돈으로 투자 공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맞을까요? 3억 정도 되는 전세를 알아보며 청약의 기회를 보는 것이 맞을지 5억 원대 구축 아파트로 투자를 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저렴한 2억 원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매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나을까요? 남편 사무실은 대전 유성 온천역에 있고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세종까지도 현재 고민 범위에 있습니다. 32살, 제 나이에 당연히 회사를 다니는 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다시는 회사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또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을 무시하기 힘든 마음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취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종잣돈으로 좀 재테크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이 사연 한 게요, 이유가 월급은 쥐꼬리고 그냥 재테크나 해볼까? 이런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가 다 월급쟁이 투자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참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주식 전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두 번째, 대전에 지금 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집 안 사고 청약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이따가 제가 기회가 되면 통화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이 지금 자기 자본이 4억이 있으세요? 본인이 1억 3천, 그 신랑이 이제 1억, 그리고 시댁에서 한 1억 7천? 그래서 전부 4억 정도 되시고요. 네. 월 소득이 350만원 정도 되는데 얼마나 쓰시는지는 안 적으셨어요. 근데 그냥 한 250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녀는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남을 거고요. 60만원 정도 원리금 상환한다고 치면 대출은 한 2억까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금자리론이 될 거기 때문에 6억짜리 집도 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6억짜리 집 사시는 건. 그래서 화면을 보면은 유성구가 이쪽입니다, 이쪽.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구도심,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명동 같은데, 부산으로 치면 부산역 같은데, 요런 데가 요쪽에 있고요. 여기는 그래서 아파트를 잘 안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어서 여기가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둔산동. 네. 여기가 이제 대전 학군 좋은 데고요. 이쪽이 그 대전 분들이 다 많이 아실 텐데 도안신도시라고 여기 이제 새 아파트가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크게. 대전 분들 중에 자금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주로 여기나 구축을 볼 거면 여기 전통적 입지가 좋은, 그리고 여기 이쪽 요런 데를 좀 많이 보시고요. 여기도 많이 보세요. 이분이 지금 6억인데 사실 아파트 하나를 물어보셨어요. 어떤 아파트 사도 되냐 이렇게. 근데 사도 되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대전 시장은 어떠냐면 아파트 값이 2배 이상 올랐어요. 좀 많이 오른 거는. 실제로 32평 같은 경우에 구축들도 4억이 다 넘어요, 이제. 저기 끄트머리 외곽에 있는 것도. 와. 근데 그건 광역시 중에 확실히 레벨이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 정도는. 맞아요. 이게 특징이 재밌는 게 신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구축에 비해서 오히려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저는. 대전은 특징이.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요즘 느끼는 건데 서울하고 대전이 되게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짧지 않은 기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계속 없어요.
그만큼 대전에 공급되는 물량이 없다는 많지가 거죠? 않아요. 참 신기해, 대전은. 이 정도 되면은 분양 되게 많이 할 만한데도 분양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질 않고 새로운 택지 개발 같은 게 없으니까 많이 예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당분간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집을 안 사고 전세를 살면 전세금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전이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라면 저는 매수를 권하고 싶고요. 그러면 6억까지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전에서 6억 가지고 못 사는 것만 얘기할게요. 네. 이쪽 둔산동이나 이런 데 있는 구축 중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32평 아파트들. 네. 여기는 이제 7억 이상을 봐야 돼요. 도안 신도시에 있는 또 선호도 높은 이제 신축 아파트들.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다 사실 수 있거든요, 지금. 전용 84를. 저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 하시되 다른 데는 구축 대비 신축이 뭐 가격이 예를 들어 입지가 비슷하거나 그러면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여기는 거의 비슷하거나 뭐 8, 90% 수준이거든요, 대전은. 그러니까 오히려 신축이 좀 저렴해 보인다는 거죠. 대전에 있는 신축 아파트 중에 매매가 6억 정도 하면서 전세가 4억이 넘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가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부동산적 이유도 있지만 돈을 모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을 사게 되면 모으게 돼요. 대출이 나를 대출이 움직이게 있으니까. 만드는 대출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주식 하신다고 이제 전업 주식을 해볼까. 근데 우리 주변에서 5년, 10년이 지나서 경제적 고민이 좀 덜한 주변 사람들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압도적으로 내 집 마련을 적절한 시기에 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확률적으로 높고 진짜 치명적 실수를 하지 않으면 잘 실패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길이 있는데 내가 엄청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보는 게 맞나?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알 것 같아. 네. 왜냐면 그쵸. 부동산이 네. 일반 사회초년생들한테 뭐 일단 매매가 자체가 몇억 단위니까. 맞아요. 커 보이죠. 근데 진짜. 주식은 사실 100만 원, 200만 원 네,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이 좀 덜한 거야, 사실은. 근데 사실 근데 그게 그 성공 확률은 또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지금 현재 4억이 있으시고 월 수익이 350 정도 보금자리로 활용을 원리금 한 하셔서 60만 원? 60만 원 정도. 네. 60만 그럼 한 원이고. 2억 좀 안 되게 빌리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전에 오히려 신축으로 해서 네. 전세가 4억 이상 정도 되는 네. 매매가 6억 정도 되는 신축을 좀 더 중심적으로 알아보는 게 대전 같은 경우는 구축보다 신축이 좀 싸게 보인다. 네. 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조금 이분이랑 통화를 좀 해보고 고민이 뭔지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렇고 사실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좀 여유롭게 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요. 아니 안 그런 사람 있어요? 그분의 무소유 이런 거 있어요.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 빡빡하게 살리라. 이런 사람 어딨어요. 근데 그 월급쟁이로 부자 되는 그러면 네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제가 종전 방송에서 한 번 얘기했었는데 네네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월급쟁이로 노후 준비도 마치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회사를 자신있게 그만둘 수 있어요. 아니 저희 네. 너마님이 왜? 4가지 부자 되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여기 있던 스태프들이 다 펜을 들어. 오늘은 충실해야지 얘들아. 네. 저는 볼펜 놓겠어. 네. 일단은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펜을 내려놓는다 갑자기. 뭐야 저번에 했던 얘기잖아. 알았어 지금 쓰고 있어. 근데 뭐냐면 가만히 돈이 생기지 않으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 아니 금수저들은 자기 때 가면 그 전 때 누군가가 돈을 엄청나게 열심히 벌어서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출이 뭐 10억인데 손익이 아예 안 나는 회사도 있고 어떤 매출이 3억인데 1억 정도 이익이 나는 회사도 있잖아요. 10억인데 안 나는 회사하고 3억인데 1억 나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일까요? 당연히 1억.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질문 상담하면서 느낀 거가 뭐냐면 생각보다 돈을 못 모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내가 만약에 돈을 버는 거를 제대로 안 하면 이 관리하는 게 되게 팍팍해져요. 맞벌이를 저는 권유를 많이 해드려요,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관리한 돈, 그러니까 모은 돈으로 불리는 걸 아셔야 돼요.
투자는 마법이 아니에요. 작년에 여러분들 투자해가지고 뭐 연수익률 100% 났어요, 80%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의 평균 수익률은요 과거 한 10년 정도에 내가 투자로 난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의 신 워런 버핏조차도 연평균 수익률이 20에서 25%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스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로 메타인지가 좋아야 돼요, 사실은. 저는 걱정이 뭐냐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다 그 메타인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연하게 뭔가를 하면 잘 될 수 있겠지.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100점 100패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선배들이 다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돈을 부리는 겁니다. 적정하게 돈을 모으면은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고 가치 있는 일, 돈을 못 부리면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거든요. 뭐 이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가 되게 꼰대같이 보일까봐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어디 아빠 추천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 또 부동산 성공하신 분들 월급에 많이 오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분들은 거의 직업적으로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해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뭐 내가 그냥 대충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게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연봉만큼 벌 수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 연봉만 까먹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너무 이제 시장이 상승장만 오래 길다 보니까 하락장을 너무 생각을 다 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됐고 만약에 하락장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 시작을 하고 여러분의 월급이 정말 귀한 시기가 올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너바라님 한 20억만 더 불리고 부리겠습니다. 뜬금없는 고백. 네 맘대로 하세요. 잘했어. 잘했어. 그래요. 전화 한번 할까? 그리고 이분이 되게 회사 생활을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좀 그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또 퇴직을 생각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잘 들었고요. 고민은 오래 해가지고 퇴사를 했지만, 네네. 막상 나와가지고 어떤 거를 진짜 할지를 이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그런 생각을 맞아요. 했었겠어요. 맞아요. 잠깐 좀 휴식의 시간이 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어요? 다른 거? 네, 너나이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네. 무주택 말고 1주택이 좀 안전하다라는 거는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결혼을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는 했는데, 네. 그때 당시 집값을 알아볼 때 3억 원대였어요, 여기가.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시기 이렇게 좀 미뤄지면서 집값이 이제 2배가 되더라고요. 네. 아이고. 그래서 선뜻 매매를 그 타이밍을 계속 네. 못 잡고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네. 지금은 이 6억 원대가 돼버리니까 이 6억 원대면은 수도권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저희가 세종이랑 좀 가까운 대전이에요. 네. 좀 멀리 봐가지고 세종이 낫지 않나? 뭐 이런 세종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갈피를 못 잡고 네. 어른들은 지금 집값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네. 무조건 전세로 알아봐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 전세는 얼마짜리 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본 거는 3억 2천만 원 정도였어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새 거네, 10년이면. 그 네. 아파트 마음에 들어요? 네. 전세값 올라가면 어떡해요? 지금 안 그래도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3천만 원, 5천만 원이 또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이제 인생고민녀님께서 전형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을 대표해서 얘기한 거예요. 방송 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되죠? 근데 막상 내가 하려면 어렵죠? 근데, 진짜 그게 전부예요, 정말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집을 산 사람들이 그냥 산 게 아니잖아요. 인생 고민녀님 주변에도 집 산 사람들 있죠. 친구든 뭐 지인이든 가족이든, 그죠? 네. 그분들이 살 때 이런 고민 안 했을까요? 자기 전 재산을 밀어넣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세종이든 대전이든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소개할 때도 그랬잖아요. 두 분이 못 사는 집을 얘기하겠다고. 그럼 나머지는 다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행복한 거예요, 지금 되게. 예.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에서 네. 내가 살 수 있는 있는 선택이 집이 있다는 거. 많다는 게. 예. 길게 보면 두 분이 사실 거면 어차피 네. 저는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저는 그래요.
그리고 네. 만약에 청약을 할 거면 그냥 청약을 전세 살면서 흔들리지 말고 그냥 계속 청약을 넣거나 아예 둘 중에 하나를. 네. 근데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거가 진짜 워스트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세는 오를 거예요. 예. 네. 지금 전세 선택하면 2년 뒤에 전세금 어디서 마련하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네네. 예. 제가 직장 생활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예. 제가 직장 생활 해본 사람으로서 진짜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네. 제 주변에서도 지금. 예. 이해는 마음은 돼요. 알아. 마음은 마음은 나도, 알아. 왜냐면 나도 그렇지. 그랬으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인생 고민너님이 저 너바나님 코크님한테 듣고자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제가 잘 될 수 있어요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취업할까, 전업 주식할까, 왜 청약할까, 내 집 마련할까, 아니면 집 사지 말까, 왜 자꾸 갈팡질팡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서. 오히려 약간 선택폭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나? 저는 그거보다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가 싫은 거를 피하는 것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을 떠나는데 내가 목적지가 없어요. 근데 일단 나왔어.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네. 여기 막 무릉동이가 있는 거야. 더러운 막 쓰레기가 쌓여 있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피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내 바람만 보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5년, 10년, 15년이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피하는 삶을 사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 직장생활 너무 염증 느껴. 직장생활 너무 싫어. 그래서 안 하고 싶어. 그래서 피했어. 그랬더니 결혼할 때 집 사야 되는데 집 살까 말까.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계속 그거를 피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이제 미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 진짜 이거 인생 고민이 내가 옛날에 너만이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나이 35살 때까지 내가 하기 싫은 거 피해 다니고 그때 그날 하루 즐거운 거, 일주일 즐거운 것만 하면 살았어. 근데 그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 저는 조언해 줄 뿐이에요. 네. 다 좋은 게 어딨어요. 다 좋은 게. 그런 저만 건. 힘들어한 것도 아닌데. 그래,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깨닫는 거지, 이렇게. 잘 보냈어요, 사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생각하고, 그 예비 신랑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일 남았잖아요. 아니, 왠지. 너무 부끄러우네, 갑자기. 네. 괜찮아요. 아니야, 얼굴 안 괜찮아. 나오잖아. 아니, 현실적이네. 근데 나는 이런 게, 개인은 이게 되게 심각하거든, 이런 맞아요. 고민을 할 때. 그럼. 본인 입장이 심각하죠. 근데 나도 몰랐거든. 근데 이게 조금만 나와 보면은 딱 보이거든요. 원래 장기 둘 때도 훈수 두는 사람이 길이 다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바나님 혹시 더 하시고 싶으신? 다만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네. 인생 고민년께서 지금 판단을 너무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주변에 친정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니, 너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사실 제가 볼 때 인생 고민년께서 회사를 그만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쵸. 회사 생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10년. 10년이요? 아, 네. 그래요? 아, 어떤 부분이 좀 많이 힘드셨어요? 그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보니까, 혹시 회사를 다닐 때 얻는 편익은 뭐였던 것 같으세요, 본인이? 싫어했던 건? 두 꾸준한 월급. 아, 월급. 예. 그리고 그 본인이 치러야 대가나 비용은 뭐였던 것 같으세요? 시간. 시간, 그 에너지, 약간 네. 그 정신적 스트레스. 네. 그럼 그 6개월 동안 쉬면서 좀 본인이 느끼는 좀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었어요? 알람 없이 일어나는 거? 네, 편하게 이렇게 좀 일단 아침 시간에 좀 아침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인생을 살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네. 일에는 편익과 비용이 있다 생각해요. 또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편익과 비용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를 A4지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뭔가 하는 지금 이거 하나가
어떤 게 나한테 그 목표라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가 있어요. 내가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요. 네. 오늘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으면 안 돼요. 반대로 나는 그냥 오늘 치킨을 먹는 행복이 좋아. 그게 또 우선 가치야. 라고 하면 먹어도 치킨을 되죠. 먹으면 돼요. 네,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인생공면 이게 있습니다. 내가 치킨을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는 이제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인생은 다 가질 수 없으니까. 네. 지금 인생고민님도 저도 이제 왜 이제 걱정이 됐냐면 네. 내가 내 스스로 납득을 선택을 해야지 내가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남편의 성화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 사람의 성화에 또 그 너나님의 성화에 또 하시면은 인생고민님이 더 힘들어할까봐 나 그게 너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인생을 되게 의미 있게 산다. 뭐 네.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네 꿈을 향해 가라. 네. 그거는 부자들의 배부른 소리예요. 제가 되게 네.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 강의나 이렇게 통해서 너 좀 이렇게 대봐. 내 너네한테도 뭐 코코님한테도 머리끄댕이 잡고 진짜 이렇게 올라온 거는 네. 그 위치가 되면은 그때서는 보이거든요. 배가 부르고 나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럼 굳이 싫어한 거 하지 않을 단계가 가요. 그때에서야 꿈이 보이는 거지. 그 전까지는 먼저 돈을 벌어보세요.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 고민형께서 회사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 대신에 회사를 안 다닌다라고 하면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감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월급의 절반 이상은 저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남편분 월급의 절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아껴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네. 거기다 대출이자까지 내시면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감수해야 돼. 왜냐면 내가 직장을 안 다니면서 얻는 아침잠의 편익이나 여러 가지 편익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인생은 다 가질 수 없어요. 예. 내가 어떤 게 나한테 더 큰 가치냐를 택하고 거길 택할 때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전 그래야지 인생 네. 고민님께서 더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진짜 제 입장에서 너무 두 분 다 이렇게 공감해주시고 따끔하게 충고도 해주셔가지고 네. 눈물이 많지 않은데 지금 눈물이 네. 나가지고 감사해서. 아, 제가 기억나는데 예전에도 네. 그 너나님 회사 생활 힘들다고 울고 막 그랬어요. 전화해서. 네, 맞아요. 예, 진짜요. 예, 근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저도 회사 힘들어서 막 운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코크님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요. 예, 거기 코크님 정말 관계 인왕이 잘하는데도 그러니까 사실은 네, 코크님 바꿔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표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25년 차예요, 직장. 계속 오랫동안 일을 했더니 퇴직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지금 좀 젊었을 때 좀 일을 하시는 게 추후에 네. 오히려 퇴직을 축하해 줄 수 있는 날도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너무 힘들어서 쉬어가는 건 좋은데 지금 6개월 쉬었다면서요. 네. 많이 쉬었어. 이제 그만 쉬어도 돼. 이제 일해야지. 아, 그걸 본인 결정에. 네. 너무 감사해요. 네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힘내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